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꽃가람미술교습소 원장 연지형입니다. 네, 제가 미술 교육을 시작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대학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미술을 전공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 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잘하는 미술과 또 좋아하는 아이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아동 미술을 좀 업으로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꽃가람 미술 교습소는 2010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제가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땐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미술학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미술 교습소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요즘에 이제 미술 교육하면 대부분 정해진 교육 계획안에 의해서 나이별로 이제 선생님들과 클래스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는 교육 계획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제일 먼저 선생님 여기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일단 저희는 교육 계획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서도 생각이 다르고, 같은 나이이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시킨다고 그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만의 이제 계획안을 잡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옥수수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을 한다 그렇게 하면, 저희 원에서 제일 어린 아이부터 제일 고학년 아이들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제가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그러면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 재료나 만들기 재료나 뭐 그리기 재료, 사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 속에서 연령별로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가끔 초등학생 아이들이 유치부 수업을 보고 그걸 하고 싶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저 재료로 저 애들처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서슴지 않고 너 그거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그리고 또 저희 학원에 보면은 뭐 재활용품이나 쓰레기통에 재활용품도 많고, 이러다 보면 선생님 저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너는 그걸로 해. 저는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쪽으로 유도를 하는 편이고, 이제는 그림을 그릴 때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누면서, 여기다가 이걸 그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옆에는 또 뭘 해주면 좋겠니? 너는 뭘 했으면 좋겠니? 선뜻 대답을 못하면 선생님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표현을 창의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힘들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제일 그리기 힘들어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일 그리기 힘들어하는 주제가 자유그림이에요. 예전에는 오늘은 주말에 지낸 일 그려, 자유화 그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전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자유화라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유화 그리고 너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머리 아파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이유는 요즘은 또 하나씩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 손으로 해주시는 것도 많고 아이들이 눈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이고, 좋은 점은 저희 학원은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부터 지금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다닌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저랑 성향이 비슷해서 와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끈끈하게 끝까지 그만두고도 연락을 하고 지나다니면서도 선생님 핸드폰에 생일 때문에 오늘 생일이시죠? 커피 하나 사갖고 들어오고 이런 거 할 때 진짜 보람을 느끼고,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여자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중학교 때 사춘기를 진짜 너무너무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한 달이 지나고 오고 안 다닌다는 소리는 안 해요. 어느 때는 서너 달이 있다가도 오고, 그럼 엄마랑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조금 선생님도 기다려주세요. 저도 기다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온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그림을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엄마, 나 학원에 가서 그림 그리는 낙으로 살아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은 취미생활로 진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하던 날 그 친구가 꽃다발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럴 때 진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기 교수님한테 실버 미술이라는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들을 좀 전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끼리 청주팀의 그린나래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렸던 걸 가지고 캔버스에 옮겨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는데, 주말마다 집에만 있다가 교수님은 서울에서 청주를 내려오시고 저는 화구 가방에 붓을 넣어가지고 학원을 가듯이 나오고, 그게 진짜 너무너무 많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네가 보인다, 그림에서 네가 보인다, 너의 그림체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들게끔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죠, 작가라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꽃을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마당에 뭐 종류별로 꽃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꽃 이름을 잘 알고 있니? 시골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꽃 쪽을 많이 그리게 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 미술을 접하면서 그린 게 나비들이에요. 그러니까 꽃과 또 하다 보니까 나비들이 또 연관이 지어지다 보니까 꽃 위에 제가 나비들을 한두 마리씩 계속 그려 넣게 되더라고요. 그 나비를 보면 아, 저 나비가 내 마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하늘이나 이런 자연 풍경을 많이 그리는데 요즘은 이제 나만의 색채, 나만의 그림체를 좀 찾아갈 때가 되었다 싶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수님의 인연은 저기 꿈돌이 미술학원 원장님이 교수님과 인연이 있으셨는데 저희에게 이제 실버 미술 교육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뭐 자격증도 한번 따볼 겸 해서 이제 여러 학원 원장님이 같이 모여서 그 주말마다 그 수업을 받게 되었어요. 그 받는 과정에서 일단 수업을 보면 저희가 평소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재미있고 신세계 같은 거예요. 또 내가 아이들에게 받던 수업을 내가 받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시회를 처음 열게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교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뭔가를 제가 할 수 있게끔 전시회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공모전도 함께 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 뭐 상 받을 기회도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일 감사하죠. 저희 지금 친정 부모님이 원래는 청주에 살으셨는데 본 고향에 조그만 집을 하나 가지고 계셔서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의 사세요. 근데 엄마가 꽃을 아주 많이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엄마 핸드폰을 제가 가끔 엄마 핸드폰 이것 좀 해줘 그럼 열어볼 때가 있거든요. 두 분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마당에서 꽃 있는 데서도 찍고 그런데 보니까 아빠 막걸리 드는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 엄마 핸드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 카톡으로 얼른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감성 미술제를 하는데 그 주제가 희노애락전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희노애락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진짜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고 무서워서도 힘들고 힘들게 했는데 근데 저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걸 느끼는 게 저 학교가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제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가르쳐서 자전거를 태워서 보냈는데 저는 항상 트럭에 저를 태우고 학교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오빠는 조금 먼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가까운 학교로 비 오면 업어다 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애들 키우면서 저도 힘드니까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제 저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빠를 볼 때마다 괜히 이상하게 더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냥 아빠 모습, 하얀 모습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빠는 나의 희노애락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빠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린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하면서 이제 제 작가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도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거를 그린다 보여주기도 하고, 선생님도 이런 점이 힘들더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상 받을 거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해서 동기부여도 주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처럼 아주 어린 꼬맹이들의 속상한 이야기부터 사춘기 아이들의 고민까지 그림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어갈 수 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도 열심히 그리면서 이야기에 소소한 저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행복한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림은 눈에 보이는 실력을 보지 마시고, 미술은 실력이 아니라고, 미술은 치유이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 꼬맹이들의 속상한 이야기부터 사춘기 아이들의 고민까지 그림에 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있는 좋은 선생님으로 남고 싶고요. 저 또한 제 그림에 저의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행복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